자, 거기 되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8회 단원별 모의고사 마지막인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 다음 주 9월 그 첫 주하고 둘째 주는 그 원래 다른 과목은 보니까 문제로 해서 백선을 2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리하고 보니까 통영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세법은 원래 문제 백선도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원래 특강으로 하고 그런 게 따로 있어요. 다른 데서 백선은 특강으로 하고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래서 핵심 그 마무리 그 특강을 저는 그거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로 나눠서 할게 2주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그 이론 그 중요한 것들 뽑아서 한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40몇 페이지 되는데 그 핵심 그 요약돼 있고 그 중요한 내용들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을 핵심 압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또 암기 우리 그 뭐 코드도 그대로 되어 있고 또 OX도 되어 있고 가로넣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고르기 되어 있고 또 뭐 이렇게 오지선다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압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저는 요거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요거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통용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지선다 백선으로 되어 있는 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양이 많은 것들은 뭐 그렇게 저 같은 방식으로 하기가 벅차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압축한 거로 그거로 원래 그거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베스트 그거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통용 들어가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백선 오지선다로 하지 않고 왜냐면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미 세법 16문항 출제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벌써 지금 단원별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가 문제집도 했죠. 뭐 여기 또 단원별로 해가지고 30문제씩 38, 24 얼마에 지금 240문제를 했어요. 근데 또 압축해서 백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암기 이론 뭐 이런 것들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백선은 원래 딴 데서는 따로 특강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원래 하는 대로 마무리를 할게요. 문제 백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문제 백선을 이렇게 100문제 달라 하면 안 되고 100문제보다 더 좋은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실수 없이 다음 주에 오면 세법은 역시 또 수업 시간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암기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넣기 채워놓고 두 개 중에 고르고 OX하고 막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점수가 보니까 뭐 평균이 72.6인데 기출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더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영 첫 주로 전범위로 해서 또 사실 여러분들은 근데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문제 단원별로 이렇게 훑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데 동영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건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음에 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2주 동안에 훑고 또 이렇게 동영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동영 모의고사 전범위로 봐도 다른 곳보다는 점수가 첫 주에 높으리라 예상되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전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2달 전에 배운 거 가물가물 다 까먹었잖아요, 벌써. 그런데 바로 그냥 첫 주 이렇게 전범위로 이렇게 해서 동영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가 46점 세법 매년 보면 47점 잘 나와야지 49점이래요. 평균이. 그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4주차 정도 되면 이제 거의 70점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으리라 믿고요. 높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높을 건데 어떻든 간에 많고요. 세 분 계시고. 좋습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점수 아주 많이 틀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올해 또 역시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1번에 보니까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일년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근데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바로 가세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율 곱한 금액이고 그 공정시장가율이 토지건축물은 70%고 주택은 몇 프로고? 60%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그 주택분이요 공정시장가를 60% 곱할 때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자,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주택은 뭐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의 별 70%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60% 곱한 금액이고 2번에 보면 2번이 정답이죠. 요약집 58페이지 3조고 선박의 과세표준은 과세일련제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의 별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한다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하고 자 그냥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표준 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 곱해서 틀렸죠. 하여튼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이 재산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과 자, 이 재산세 재산가액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로 구별하지 않고요.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결정 기준이 같습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1년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죠? 네? 또는 주택,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된다. X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게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고? 70% 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주택은 몇 프로요? 주택은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1억에다가 60% 공정시장을 곱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어떤 토지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1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 70% 곱하면 얼마?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주택이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60%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일반주택이든 무조건 고급주택이든 6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선박과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오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산도 뭐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련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보유할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시가표준 1억짜리를 20년 전에 8천에 취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계속 8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 부과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산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하여튼 공정시장가를 곱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당해 시군구 하나 규정돼 소지하는 소유자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표준 계산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합산 과세한다. 자, 주택은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지만 4번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택별로 각각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만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X입니다. 이따가 또 나오고 2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2번 문제 보니까 2번을 많이 골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 분리대상 토지 슬쩍 들어가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 문제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상인 주택 공시가격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하는데 주택분 자 재산세 그 주택에 대한 그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주택분도 소유자별로 전국의 주택을 납세문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개인이 납세문자일 때 개인별 합산해요? 세대별 합산해요? 종부세 주택분에 대해서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세대별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이고 부부 합산 아니고 세대별 합산 아니고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 및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요약집 68페이지 3조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과세 결정 시에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그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라고요? 85%.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 납세의무자별로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라고 했잖아요. 맨날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틀리다고. 공정시장을 반드시 곱해야 한다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과세기준은 항상 같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똑같고 그 다음에 납세시 관할 과세권자부터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로부터가 빠졌네. 납세지 관할 과세권자 로부터인데 하여튼 뭐 로부터 납세 고지서를 받은 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지만 납세의무자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2번 3번 정답이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고자갑은 1세대 주택자이다. 다음은 종부세법상 종부세가 설명이 다 틀린 것. 단 2019년도에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며 공정시장가격 85%이다. 자, 1번이요.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표는 8,5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자,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러면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10억인가 지금?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1세 주택자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요? 6억 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죠. 단독 소유 1세 주택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 올해 몇 프로입니까? 85%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8,500만 원이 자,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1세 주택자에 대한 지금 종부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2번 봅니다. 만약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주택이라면 대상이 된다는데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 4% 고일과세였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제외되고 고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주택은 포함입니다. 고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취득세만 중과세.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별장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주택 포함하고 별장은 제외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4번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줄 때 보유기한별 공제요. 자, 절 보세요. 보유기한별 공제 우리 5년 이상 1세 주택자가 5년 이상 보였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받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몇 프로? 예? 몇 프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보유기한별 공제고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50%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1세 주택자에 대해서만.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보유기한별 영별 공제를 못 받고 1세대 2주택자 안 되고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니까 자, 그래서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돼 가지고 자, 보유기한별 공제 10년 이상 15년 미만 40%고 15년 이상은 몇 프로 보유기한별 공제? 50% 산출세액 세액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집은 요약집 71페이지 참조고 납기는요 주택분이라 그래서 뭐 재산세처럼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이거 아니죠? 종부세는 납기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실질과세원칙상 재산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포함한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합산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이거 했잖아요.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근데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에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이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에서 부속토지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부속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4번 문제, 4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과세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에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상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부만을 들어본다. 요거는 일동 건물이 그렇죠, 그러면. 겸용주택 우리 배웠잖아요. 재산세, 취득세. 우리가 겸용주택, 취득세하고 취득세, 재산세 1동 건물은 재산세 1동 건물은 1동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될 때요. 겸용주택 요거 했잖아요.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똑같은데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이죠.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그래서 이거 겸용주택으로 암기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은 항상 50% 기억하라고 했죠? 재산세 독립하게 구기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자,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100분의 50 이상이면 요거 일구 건물은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주택이고. 그래서 일구 건물 나왔다. 요거 항상 주거용 사용면적 50%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1동 건물은 하여튼 쿵쿵따 버전으로 외우시고요.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이고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4번 문제. 그 4번 틀렸고 요건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이고 5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일구의 혜택으로 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비례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일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체를 다가구 주택 전체를 일구의 혜택으로 보는 게 아니죠.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주택,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다가구주택을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종부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 또 부동산 임대비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우리 비교도에 특강했던 분들은 특강집에도 정리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2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예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2번 지문 보니까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장부가액을 재산세 과세표로 한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때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시가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평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거의 시가평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부가액 땡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주택분재산세 상주택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정법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 단위고 할 수 있답니다. 원래 주택부는 부가징수 할색 2분의 1은 7월 16, 30,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 9월 30 두 번 나눠 징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20만 원이 할 때 작년에 개정됐죠.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20만 원이 할 때 조례에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합니까? 재산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토지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분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20만 원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재산세 고유소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 적용되니까 고유소 장당세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하고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자,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죠. 그 다음에 5번 납세 고유소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유소로 발부하되 토지 이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구분하여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 고유소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6번입니다. 요약집 57에서 58페이지 참조고 시가평액이 1억 원인 고급주택과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요. 자, 시가평액이 1억이니까 고급주택이든 이게 별장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시가평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1억에 60% 곱하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이 곱되고. 그 다음에 선박은요.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평액을 바로 곱하는 거지 공정시장가에 곱한다? 안 곱하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는 기출문제죠.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요, 보시면 세율에서요, 재산세에서 세율 그러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보세요. 재산세에서 토지 중에서는요, 저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최고 낮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토지 중에 세율을 고율분리입니다. 고율분리 대상 토지. 자, 그랬을 때 고율분리면 몇 프로입니까? 고율이요? 4%고요. 자, 그래서 고율분리 대상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고요. 그 다음에 저율분리 그러면 자, 저율분리는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0.2%는 공장 등이 있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고요. 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중에서 세율이 최고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세율이 최고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 이 007%가 세율이 최고 낮아요. 최고 토지 중에서 높은 것은 4%,
요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에서 전체로 봤을 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에요. 얘네들은 몇 프로고요? 4%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4% 절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따가 나오지만 얘는 0104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추가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 추가 높습니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요. 자, 5%고. 이거 제가 한두 번 적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엄청 많이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재산세 세율이요. 요거만 알고 있어도 재산세 세율 문제 나왔을 때 다양하게 어떻게 나오든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만이라도 꼭 알고 계셔야죠. 세율. 토지 세율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제일 낮은 거 0.07%, 토지 중에서는 4% 고급학생 골프장이고 전체적으로 최고 높은 건 고급선박인데 고급선박 없으면 별장 고급학생 골프장이고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 4%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에서는 그러면 제일 낮은 거니까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종합합산상토지, 과세표준 금액이 2억인 별도합산상토지, 이거 과세표준이 5천일 때 종합합산상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를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종합합산상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은 원래 0.2에서 0.5%까지 3단계 총합수율, 별도합산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총합수율인데 그런 거 과세표준이 얼마일 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종합보다는 별도가 낮고 별도보다 낮은 것은 분리상토지인데 그 중에서 최고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0.07%. 이거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요거부터 찾으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0.07%입니다. 3번은.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수율이니까 0.1인데 더 낮은 것은 0.07%입니다. 하여튼 최고 낮은 것은 0.07%가 최고 낮다. 아셨죠? 전체 중에서.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8번 문제 보니까 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요약집 103에서 104페이지요. 요거 양도소득세 문제 한번 일부러 또 한번 슬쩍 또 기습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실전 가면 순서가 문제 출제 순서가 조세, 총론, 지방세, 그것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순서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미 한번 작년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A 책형과 B 책형, 책형에 따라서 문제 순서가 막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해, 어떤 책형은 조세 총론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양도세가 먼저 나왔다가 조세 총론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문제 나왔다가 취득세 문제 나왔다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풀었다가 저거 풀었다가 하는 연습을 막 섞여 있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문제 나온 다음에 종부세 나오고 막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래서 또 책형에 따라 다르고요. 또 해마다 틀려요, 어느 해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해에는 1번 문제부터 양도소득세 깔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가 처음 시작하는 해도 있고 그건 책형에 따라 어느 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나온 거니까 실전에서 막 섞여서. 그래서 8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정합의 2013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을 배우자 을에게 2017년 3월 5일자로 증여. 이거 문제도 있었고 한번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해당 건물의 시가 8억 원입니다. 증여했을 당시. 그 다음에 을이 2019년 5월 20일에 이것을 갖다가 해당 건물을 가벌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등기는 다 마쳤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몇 년 내 양도했어요? 2017년 3월 5일 증여받아서 2019년 5월 20일 양도했으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과세 특례죠? 배우자 직김속간 이율과세 특례. 그럼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이거죠. 이율과세 특례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가불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수중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라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5년 내 양도합니다. 그럴 때 1번 양도세 납세문자는 누구라고요? 이율과세 특례에서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누굽니까?
수중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번 장기 보유 통지를 1번 그래서 납세 의무자 을이고 2번 장기 보유 투표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장특공제 자 적용할 때 장특공제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 주는데 보유기한이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 1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0일이니까 몇 년 보였어요 지금? 예? 몇 년 보였어요? 몇 년 보였냐고요? 2019년, 2013년이니까 몇 년이냐고요? 6년 이상 보였죠 지금? 예. 그래서 6년 이상 보였으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6년 이상 보이는데 건물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토지 건물이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만 보유연수 8%씩이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씩? 2%씩 올해부터 이제 보유연수 2%씩. 그래서 6년 이상 실년 미만이면 26, 12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 공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양도 당시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 이거 좀 뭐 띄어쓰기가 안 되는데 자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자 양도차익의 계산 시 이거 뭐 말이 이렇게 띄어 자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애자를 뺐어야 되는데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양도 애자를 지워버리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하네요. 예? 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자 만약에 양도 당시 그냥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그러면 양도 당시 얘네들 부부인데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합니다. 혼인관계 소멸됐어도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양도 시점에 이혼신고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짜로.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를 적용해요.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특례를 적용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증여자는 생각하지 말고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양도채 계산 시 양도공제할 취득가액은 얼마로 합니까? 증여받을 당시 가격인 건물의 그 시가 8억 원으로 합니다. 예?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외적으로 원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자, 그래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5번에 양도소득의 비과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채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맞는 지문인데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다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 안 해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증여받아서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할 때도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또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자,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을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이고, 이게 요약집 여러분이요, 57페이지,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요약집 58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요약집 58페이지가 아니지, 103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03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03페이지를 보시니까 요약집 103페이지, 그리고 10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율과세 특례에서 104페이지 넘어가서 봅니다. 104페이지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적용요건 중에서 양도항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서 사업인정무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내어주려 양도한 거니까 아니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고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고 디귿번 위 니은의 경우에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이하게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리을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취득가격도 증여자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한도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아이고 멍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표정인데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통해서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또 한 개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혼자 자책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틀리면서 또 하면서 막 자책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또 9, 10월 또 과정을 그 프로그램들이 다 그것들을 다 기억을 재생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이제 9월달 시작하면 또 단기에 전범위를 또 훑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동형모의고사 또 하면서 전범위를 계속 또 전범위 문제를 보고 전범위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전범위로 저희들이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8번 문제 그래서요. 5번 질문 특이하게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주택이라든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은 8억 원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맞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9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봅니다. 요약집 57에서 58페이지 참조고요. 9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일년제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가격으로 한다. 자,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맞고요. 2번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부에 따라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다만 가감 중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요?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과세 표준도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지자체장의 재산세는 무엇으로?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무엇을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고. 4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구분한 땡이잖아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뭐다?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 각각의, 이것도 틀렸어요.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주택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요. 동일한 시군 구간을 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절 보세요. 동일한 시군 구간을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주택에 그럴 때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이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세율이 아니라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는데 이럴 때는 시가표준액을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 X입니다 여러분들. 합산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세율 정하는 거지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세율이 아닙니다. 요거 납세무자와 함께 세액 계산도 알아두시고 하여튼 자 다시 보세요.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내에 있다. 여러분이 그 갑이라는 사람이 광명시에 주택이 2채 있어도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항상 요 개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1번을 많이 고르신 분들 1번 많이 고르신 분들 하여튼 다시 1번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이든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과세면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입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뭐 공정시장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주의하라고. 5번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 6억 초과인 주택의 경우 자 세부담 상한선은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 징수할세액을 한다. 주택분 맞죠 여러분들? 130%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또 어떤 얘기냐면 또 여러분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과세표준을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부담 상한선을 다시 한번 이따가 문제 또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세부담 상한 좀 이따 문제 나오지만 세부담 상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자 한번 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재산세는 보유세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양도소득세는 세부담 상한 같은 거 없고요. 자 그럴 때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 세액이 무조건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관계없이 몇 프로? 150%, 150%를 못 넘게 하죠. 그래서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3천 원 재산세 계산됐다. 얼마를 납부할 세액으로 해? 15만 원. 이게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세부담 상한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130%. 그래서 작년에도 주택분 150%를 바꿔서 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맨날 150% 아니라 130%라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6억 초과 주택이요. 종부세는 올해 주택분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주택분의 경우 종부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전년도 세액의 150% 총세액 상당액에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에 당연도 총세액 상당액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요거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몇 프로 못 넘게? 200%. 여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3주택 이상이면 몇 프로요? 300%를 상한선으로 한다.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019년 개정세법.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150% 못 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종부세와 함께 개정 내용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부담 상한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재산세랑 비교해서. 작년에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항상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래. 자, 필기 이따 하시고요. 제가 안 지울게요. 자, 이따 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과세 1년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표율을 곱하여 산정할 추정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한한다. 그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 비율을 안 곱하고 5가지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중에서 부동산만,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맞습니다. 1번. 2번 질문 요약집 63페이지 3조고 2019년 개정세법 내용이 들어있죠. 지자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는 개인 소유 토지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하는 개인 소유 토지와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유료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요거 과세입니다. 자, 재산세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내 빌딩을 광명시청에서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고맙긴 한데 좀 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염치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임대료 내면서 또는 여기 올해 2019년 개정세법 뒷동네, 그러니까 앞동네도 유료니까 과세고 뒷동네 그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계약 물건을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거 2019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고요.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3번 시장군수는 과세상의 누락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의 의미야. 보존의 동그라미죠? 이건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는 보존주관의 의미는 뭐하고? 비과세인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주관의 의미야. 환경의 동그라미고 이거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내 의미하니까 공익목적 의미로서 뭐합니까? 분리과세하고 공익적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하고 근데 보존주관의 의미는 뭐하고? 비과세고 5번 재산세는 법령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는 것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예? 근데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 곱한다 못 곱한다? 안 곱하니까. 자, 맞습니다. 1번.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요약집 1번, 2번, 3번, 5번 얘네들 요약집 58페이지 3조인데요. 요약집 58페이지 3조고 1번 집은 보겠습니다. 별장, 굴입상, 구불악상, 고급택, 고급선박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4%이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고급 주택 때문에 틀렸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4%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2번 과밀옥적 2번을 고른 사람들도 많은데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자 0.25%의 100분의 500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맞아요? 틀렸습니다. 뭐 틀렸어요?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중과세 아닙니다. 자 재산세에서 과밀옥적 내 중과세 이거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화세 기준일로부터지.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 0.25%에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25세요. 1.25% 세율이 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최초 공장 신증세율로부터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다. 2번 틀렸고 3번 주택, 별장 제약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의 4단계 종합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하여튼 금방 아까도 강조했지만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주택별로고 소유자별 합산 땡이고 근데 다만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각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 종합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4번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최대 500만 원을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에 대한 응용인데요. 잘 보세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액이 자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요? 100만 원. 작년 시험에 나온 거고 100만 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이면 얼마? 300만 원. 작년에 지문에 나왔었는데 맨날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작년에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고? 500만 원이고 1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700. 여기서는 10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이하니까 최소한 납기는 얼마? 500 깔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다? 500만 원을. 맞잖아요. 최대 500만 원을 납부기 한 경과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맞습니다. 4번이.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준세율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건축물은 세율 구조 어떻게 그렸어요? 건비. 자, 절 보세요.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 건축물은 어떻게 였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지 노진세율 얘기 나오면 틀다고 그랬잖아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건비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또 뭐 헷갈리고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또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 오시면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이런 거 다 가로놓기로 돼 있어요. 다 처음과 끝 뭐 이런 거 몇 단계 막 이런 거 있죠? 다 가로놓기로 본인이 다 쓰면서 다 이렇게 쓰면서 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기본적인 베이스만 좀 용어 같은 것도 모르고 저랑 암기 코드 같은 거 호흡이 전혀 안 맞춰져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저랑 그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호흡 맞춰져 있다 그러면 점수 이렇게 뭐죠? 점수 막 한 두세 개 맞고 모의고사 막 그렇게 깔던 사람이 제가 그 깔던 사람도 바로 그냥 열 몇 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뭐 지난주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작년에 어떤 곳에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몸이 어떤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떤 그게 생겨가지고 강의를 갑자기 못하게 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여름에 처음 처음 생판 처음 새로 오는 학원에 7월 달부터 제가 대타로 갑자기 시간이 그때 어떻게 저한테 맞춰가지고 맞춰주는 바람에 갑자기 들어가서 7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8월 달에 부지런히 암기 코드 마지막 9시호를 위해서 암기 코드 연락이 깔아놓고 암기 방법 알려드리고 부지런히 문제풀이 강의하면서 요약 강의하면서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해놓고 10월 달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 강의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2달 딱 지나니까 전국 모의고사 그 전에는 2개씩 진짜 2개씩 3개씩 맞춘 수강생이 바로 11개로 뛰어서 종목에서 바로 11개로 이제 뛰고 그래가지고 실전에서 작년에 한 몇 개 안 틀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잘하고 그런 수강생이 진짜 수강생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물론 그 중에도 안 되는 분은 안 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안 되던 분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랑 계속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세법 점수가 모의고사 안 나오고 막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9시월 마무리하고 실전 가면은 제가 했지만 이 가운데서 작년에도 세법 광명에서 다 맞은 분 나왔었는데 어떤가 올해도 또 어려워도 다 맞는 분이 나올 수 있고 또 저희 자랑이 되실 분들도 나올 거고 또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점수는 아무리 안 되는 분들도 세법은 11개, 12개는 맞자. 이게 제 저기예요. 이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잘 맞을 것이고 실전 가서. 왜냐하면 11개 세법에서 11개, 12개의 문제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혹시 엉뚱한 질문 잘 낯선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정답은 분명히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안 나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
근데 안 하면 뭐 꽝이지 뭐. 안 하면 뭐 그건 뭐 안 하고 안 나오고 뭐 빠지고 뭐 하고 뭐 그러면 뭐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9, 10월 마무리 잘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요것도 다 할 거니까 이런 것도 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10번 문제, 예? 11번 문제, 11번 문제 4번? 요 얘기하다가. 자, 11번 문제 4번요. 그래서 분할납부, 요거 처리 기준 다시 한번 1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납부니까 납기내 500 깔고 나머지겠네, 요거. 그래서 2개월 맞습니다. 5번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건축물에 대한, 요거 하다 그랬구나. 건비. 하여튼. 다시요. 재산세 세율구조. 토지 어떻게 외우냐? 세율구조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비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이고요. 예?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지난주에도 한 것 같은데,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맞잖아요. 선박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고, 고급 선박 5% 비례세율이고, 그러니까 비례세율이고, 예?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토지하고 뭐? 주택에 한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자, 또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9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단 갑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이게 작년 29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2번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보유연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부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요, 연령별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입니다. 여기서는 61세니까 10%입니다.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 500만 원 수가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납부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요? 100만 원을 붙여야 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4번 지문 요약집 60페이지 참조고요. 4번 지문 요약집 60페이지 참조고. 재산세 상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여러분 주택부는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최고가 몇 프로예요? 130%입니다. 150%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도 말이 없지만 어떻든 간에 150%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예? 130%가 최고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보유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 A주택이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본다. 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 13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요. 자,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갑은 과세기 1년제 주택 공유가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18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200만 원이고 2018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이거 201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쳤어야 했는데 2018년도로 뭐로? 2019년도로 고칩니다. 이거 못하네. 2019년으로 고칩니다. 2019년도로 고칩니다. 2019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라고 한다. 가정한다. 그럴 때 갑의 2019년도 하여튼 2019년도로 고칩니다. 재산세 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세 번째 줄에 2018년도를 2000 몇 년도로? 19년도로 고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못 맞힌 건가? 알아서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로 물어본 건지 다 아셨어야죠,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선 물어보느라는 거를. 알았어야지. 그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2019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324만 원.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재산세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 공시가격이 얼마라고 지금? 6억입니다. 3억 초과 6억이 하는 몇 프로요? 110%입니다. 그럼 110%니까 전년도세액 얼마요? 예? 전년도세액 얼마? 200만 원에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100%는 200만 원이고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10%는 20만 원이고 110%니까 얼마입니까? 220만 원입니다. 자, 그럼 22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 올해 300 얼마가 계산됐어도 얼마를 납부할세로 한다? 220만 원을 올해 당연도에 납부할세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분 납부할세액이 2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자,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그러니까 110만 원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예? 110만 원은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0만 원은 언제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얼마요? 110만 원.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봐야지,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틀기가 딱 쉽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가서 비슷한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별장 제외하고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이며 주택가액은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요약집 7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3페이지 참조고요. 보니까 납세지 거주할 때 납세지니까 재산세는 어딜 납세지로 합니까? 주택 소재, 부동산 소재지고,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고, 그 다음에 또 종부세는 거주할 때 어디입니까? 주소지고,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 물건 소재지고, 납세지가. 과세방법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인 주택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납세무자별로.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하는데, 재산세에서는 과세입증 결정 시에 시가편액에다가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곱하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85%입니다. 토지분유주택분은 85% 곱하고요. 세율입니다. 세율 말도 안 되죠? 재산세 주택부는 세율이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환수율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봅니다. 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를 보세요. 세율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세율을 한번 비교해 드립니다. 여기를 보세요. 주택의 세율입니다. 주택. 자, 별장은 제외하고, 주택의 세율을 한번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재산세는요, 주택분 세율이 재산세는 0104 몇 단계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도입니다.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근데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2주택 이하다.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이거 무조건 오래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2주택 이하는 어떻게 외웠어요? 빵527 0.5에서 2.7%까지 빵527 몇 단계?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괜히 쫄아가지고 자,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6단계. 자, 빵527입니다. 빵527.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자, 2주택이라든가 2주택, 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과 관계없이 하여튼 3주택 이상.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같이 갑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상자는 어떻게 외웠어요? 빵632 0.6에서 3.2% 빵632 몇 단계?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분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별장은 4%고, 별장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2주택 이하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빵527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는 빵632, 빵632, 0.6에서 3.6%까지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임시 저장했다가 그냥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시 파일 그냥 어떻게 잘못하면 휙 없어져 버리잖아요.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려면 저 사람 머릿속에서 D 드라이브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심각하게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뇌에다가 암시를 주면서 나 이거 심각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막 소리를 내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아 이거 중요한 건가 보구나 그러면서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게 안 중요한 건 줄 알고 그냥 잠깐 임시 저장했다가 휙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4번 질문 하여튼 재산세 주택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0104 0.1에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환수율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주택부는 요거 6단계 초과환수율입니다. 6단계.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빵527 6단계 초과환수율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는 빵632 6단계 초과환수율입니다. 6단계. 그 다음에 5번 세부담상한 재산세는 주택분 자, 공시가격이 10억이니까 자, 6억 초과했으니까 몇 프로? 130%고. 종부세는 150%라고 돼 있는데 아이고. 150%라고 돼 있으니까 세부담상한선 이거 아이고 틀렸네 이거. 아, 조정대상 외 지역이구나. 아, 그 맞았네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여기 봅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의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아 똑같네. 그래. 자 그래서 맞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고 3주택 이상은 300%고 자 그래서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50%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었죠. 헷갈리지 말고 재산세랑 비교해서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니까 15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아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에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1번에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면제 1년 미만의 것은 뭐 한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임시 건축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고급 오락장 같은 거면 과세고요. 하여튼 임시 건축물 비과세. 2번이요.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요. 기출지문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지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네? 그러니까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주택만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철거 명령 받았잖아요.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지. 그래서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공하는 국어. 그 다음에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맞잖아요. 국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군사기지명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전답과수,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어도.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묘지 도로 비과세인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선언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이 대지안의 공지.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잖아요. 집과 집 사이를. 이거 고 김현식이 노래 부른 뭐? 골목길. 자, 그래서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